현재 시각 8시 30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제 1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좀 하락 전환했고 시간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뉴욕 증시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린랜드에 대한 매입에 대한 진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모습이고 또 일본에서는 그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여러모로 좀 불안하고 화가 나네요.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정민앵커 본 이래 오늘 제일 많이 떠시네. 많이 떨리는가 봐 지금 개장 앞두고.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키는데 막 속이 타고 막 유달리 씁쓸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커피 달던데 왜 커피가 써요 오늘? 그동안 좀 이렇게 났던 수익들이 지금 다 흘러내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 예. 뭐 별일 있겠어요. 밑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두껍고 넓은데 지금 뭐 90조가 넘던데 고객 예탁금이. 소장님 뷰 믿어도 되는 거죠? 지금 뭐 몇 달 동안 지금 증권사 객장의 직원들은 점심을 못 먹던데 계좌 연으라고 손님들 밀려오고. 그 증권사 객장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번은 다르겠죠.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꼭지 조짐이다 했지만 믿어봅시다. This time is different. 혹자는 그게 제일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근데 어제 노이트 노른 말씀도 드렸지만 9회 1사였잖아요. 예. 타자 2명만 잡으면 1명 더 잡았으면 어제 13거래일 역대 최장 기록 타이. 그리고 1명만 더 오늘 올랐으면은 14거래일째 해서 진짜 정부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런 날도 되는구나. 5천도 금방 가고 사상 최장 기록도 우리 증시 역사에 세우는구나 했는데 어제 아깝이네요. 빗 맞은 안타에 그냥 노이트 노를 깨졌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앞서 또 저한테 차트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신 거 어제 좀 그러니까요. 알려주세요. 어제 조금 이렇게 4885.75가 어제 마감인데 뭐 기술적으로야 상세한 내용은 그거고 어제 4885를 갖다가 개장 초 급락하고 올라설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올라서더라고요. 쉽게 올라서고 결국은 4885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쉽게 올라선 부분은 다소 오버슈팅 내지는 뭐 조금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전통적인 어떤 분석 기법이나 심리가 안 통하는 다소 이렇게 좀 흥분된 상황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4885에서 다시 이제 대외 변수 반영해서 뭐 그거 해야 이제 좀 밀리는데 어제 저점 깨는지가 궁금하네요. 또 대통령 또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 한 날인데. 그나저나 진짜 국채 수익률이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40년물이 처음으로 이렇게 4%를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고. 거의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10% 이상 국채 가격 빠진 거예요. 일본은. 일본만 그렇습니까? 지금 뭐 덴마크 연기금들 미국 국채 팔겠다고 나서죠. 그러니까 장기물로 막 빠지고 금리가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베센트가 바쁘네요. 그 버럭거리는 아버지의 엄마가 바쁘잖아요. 트럼프 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뒷감당하느라고 이거저거 하느라고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바쁘다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오늘 또 많이들 예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또 이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어제도 결국 반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뭐 진방꿀 어제도 진방꿀 되고 말았는데 뭐 당연히 오르겠거니 13거래 연속 타이를 이루고 내일은 즉 오늘은 수요일쯤에는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은 대망의 5천도 찍고 이렇게 제가 그거 했다가 지금 약간 시장이 우리도 우리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좀 긴장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이네요. 제가 너무 쫄고 있습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펀더멘탈도 그렇고 뭐 사실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뭐 그러고
또 뭐 경제 성장률도 확실히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거고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악재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건 맞는데 제가 늘 이제 아마 계속 작년 말부터 뭔가 올해 맞이할 리스크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해외발 그러한 그 변동성, 특히 이제 미국장이 흔들렸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같은 출렁임 이제 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네. 것 같고 와일드카드는 장기금리다 그 얘기도 계속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하게 이제 그 두 개가 어찌 보면 어제 하루에 다 나온 거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터졌죠. 예, 그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원인 제공자가 미국 자체라는 거, 특히 트럼프라는 거고 아마 다보스 포럼 가서 하는 코멘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이죠. 예, 우리 예. 시간으로. 네. 지금 대거 다 그 소위 최고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예. 인력과 뭐 CEO들 뭐 다 데리고 가서 사실상 이제 글로벌 맹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한마디로 연표하는 거죠. 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다 꿇어 뭐 이거죠. 사실 예, 내 앞에 다 꿇어 예, 이제 이 얘기를 예. 지금 할로 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트럼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저도 이제 늘 고민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사실은 이 모든 이제 그러니까 소위 소음일지 이게 신호일지를 알 수 없는데 소음으로 끝나길 바라는데 어쨌거나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미국 내의 지금 대법원이죠 사실은. 네. 예, 대법원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소위 제동을 좀 걸어주면. 그럼 관세는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낫다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트럼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의회도 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사실은 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4주 동안 휴회하잖아요, 대법원. 그럼 빨라야 다음 달 20일인데. 이게 그쪽 저도 예.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대법원. 대법원이 비겁해요. 일이 양쪽으로 다 이게 자기 사실은 빨리 좀 내줬다고 하죠. 12월 말이나 이럴 주면 본인들이 낸다고 했다가 지금 뒤로 예. 자꾸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또 압력도 들어갈 거고 그냥 봐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건 조금 뼈 아픈 건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4월에 봤던 트럼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카드는 타코를 밖에 유발하는 없죠.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약간 피를 한번 흘려줘야만 예. 사실 그래야만 이제 네. 트럼프가 움찔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긴 단어가 타코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타코에 너무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는 지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도 잘 넘어갈 거야. 네, 이게 있고 또 여전히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번은 또 다르지 않을까? 혹시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속마음은 트럼프밖에 모르겠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은 관세하는 것만 해도 총칼을 드는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총칼을 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총칼?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사실 그렇죠, 진압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도 예. 지금은 약간 물러서 갖고 이제 돈으로 사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근데 무력으로 지금 사실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린란드도 사실은. 군대가 움직여요. 8개국이 파병을 했고. 그러니까요. 어제 미군 예. 미군 또 투입되니까 독일군은 또 슬그머니 빠지던데요 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게 사실은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예. 정말 부딪히면 안 돼. 큰일 예. 나는데 그러니까 작년과 이번은 또 확실하게 좀 상황이 달라진 같은 분쟁이 나도 그리고 지금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 안 하는 데들은 지금 이 소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했던 나라들은 이번에 그 소위 정상들이 안 오더라고요. 네. 중국,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데는 안 오고 유럽은 일본 빼고는 다 그 G7은 G6는 다 참석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를 좀 컴다운 좀 네. 이제 네. 좀 하려고 어제 안 그래도 트럼프가 자기 그 SNS에다가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저녁 식사 초대했다 뭐 이런 거 뭐 올렸지 올렸어요. 않습니까? 예, 트루스 우리 소셜. 얘기 한번 해보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 응할지의 이제 이슈는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해 보면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베네수엘라는 성공했지만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앞서 뉴스 코멘트에서 나왔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반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중간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사실 자기 질 것 같으면은 멈추지 않을까? 이건 이제 합리적인 현재의 가정인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와 그 지금 주변에 둘러쓴 마가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이제 100년, 200년 전에 보면은 지금은 당장 국민들이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무력으로라도 그린란드를 갖고 오면 내가 50년, 100년 후에는 칭송받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고통을 있었지언정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한 것에 뺏을 할 거냐, 내가 100년 후에 칭송받는 대통령이 될 것을 뺏을 할 거냐가 사실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의 강도를 앞으로 적어도 이제 한두 달간 봐야 될 텐데 그것 자체는 시장에 상당한 이제 노이즈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 소셜에 지금으로부터 한 17시간 전쯤에 올린 이미지인데 이거 말고도 보면은 이제 그 유럽 각국 정상회의를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보니까 성조기로 뒤덮인 지역이 지금 다 뭐 캐나다, 멕시코, 그린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이제 짜깁기예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짜깁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을 의지를 드러내고 유럽하고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미국과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예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의지를 좀 드러낸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이제 마가 진영은 저기 그린란드를 무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북속시키는 거 예.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소위 집토끼부터 지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토끼, 예. 예. 통상 집토끼 뭐 예. 그런 거 산토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토끼부터 지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좀 더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거는 좀 이런 표현이지만 유럽을 대등한 협상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오히려 대등한 협상 대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반면에 유럽은 어차피 우리가 안 지켜주면 너희들이 어쩔 거야라는 생각을 분명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사진도 저도 이제 저 사진을 주면했었는데 2018,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8월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 작년 8월에 있었던 사진인데 뭐냐면 그 전에는 2018년도의 사진도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그때는 메르켈 총리와 G7에서 상당히 트럼프를 압박하는 듯한 사진. 예, 그래 맞아요. 예, 그 사진이 있으면 그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아까 봤던 백악관에서 요 사진이죠. 저 사진. 2018년도에 캐나다 G7 때 저거는 저 합성이 아니죠. 이거 그대로입니다. 저거는 리얼이죠. 리얼입니다. 네, 네. 리얼이고 저 당시에 저 때는 무슨 말이었냐면 트럼프가 관세 카드 들고 나오니까 너희가 지금 좀 자유무역 시대를 깰 거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그거였는데 저 때는 사실은 트럼프가 좀 뭐랄까요 화를 속으로 분을 삼켰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게 트럼프는 끝까지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끝까지 복수를 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까 보였던 그 화면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는 백악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거기서 그 사진만 빼고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 앉아 있고 지금 요건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트럼프가 앞에 교장 선생님처럼 앉아 있고 이것도 합성이 아니죠. 이거는 백악관에 올린 맞아요. 올린 진짜예요. 사진입니다. 네. 앞에 이게 유럽의 정상들을 학생들 모양 아니면 자기 부하 직원들 모양 소위 그러니까 원래 회의 하듯이 그렇습니다. 앉혀놓고 하는 이제 그 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사실 그 분위기는 그러게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그린란드 사태가 생각보다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사실은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설마 갈까 싶긴 하지만 유럽이 정말 카드를 절대 이거는 입 밖으로도 안 꺼낸 거. 그 카드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제 유럽이 미국 자산 판다.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이런 표점인 거는 서로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죽자는 건데 정말로 근데 거꾸로 말하면 둘이서 전쟁 관계쯤 되면은 전쟁 관계인데 상대방의 돈 빌려준다 상대방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전쟁 관계까지 가면 사실은 얘기가 그것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다보스에서 아마도 G6가 만나서 트럼프의 심리를 어떤 부분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달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어쨌건 트럼프가 소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생각보다 이 현재 그 분위기는 빨리 가라앉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텐데 서로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는 이런 현재의 변동성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 바디랭귀지가 중요한데 아까 첫 번째 장면 메르켈이 막 윽박 지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팔짱 낀 모습과 표정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 끝까지 가봐. 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물러서거나 변화를 갖다 기대하기는 힘든 어떤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딱 그냥 한 8년 만에 또 완전 다른 모습으로 아까 보여주신 전부 도열시켜놓고 저 장면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인간적인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유럽의 지도자들이나 유럽 주민들이 그린란드 주민들이나 할 것 없이 모욕감은 느낄 만해요. 그렇죠. 야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싶기도 하고 무슨 뭐 유엔사나 31개 포함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게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보면은 어쨌거나 트럼프 시대는 조금 상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상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오래되지 않은 상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래되지 않은 상식. 무슨 말이냐면 그 상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주 체제, 네. 나토 체제 네. 이후로 만들어진 한 예. 7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전에 몇백 년은 훨씬 더 지금과 유사한 예. 힘으로 모든 것을 다루는 게 더 오래된 사실은 상식이었고 그것의 결과가 1, 2차 세계대전이라서 예.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또 생각들이 바뀐 거죠, 많이.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제 70년 이전인 몇백 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70년간 이루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시장을 본 사람도 없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정말로 복고주의 스타일인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대통령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담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맥켄린이 예. 멀론이 이런 사람들을 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정말로 이게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의 뉴스 흐름을 갖다가 이 거의 한 2시간에 가까운 저희 프로인데도 언급조차도 못한다 싶을 때가 많은 게 지금 미국 거의 내전 상태거든요.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 IC 요원이 이제 그렇게 총격으로 죽고 하는 그런 상황 이후에 그리고 지금 뭐 거의 군까지 동원할 태세죠. 지금 유럽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촉즉발이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할 평화위원회 피스보드라고 여기 자기가 의장을 하면서 유엔을 대체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각국에 또 한 60개국 되나 보던데 참가하라고 우리한테도 왔나 보던데 네, 그렇죠. 중국 빼고 네. 뭐 이런 식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근데 문제는 어제 도이치뱅크가 AI 허니문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도 냈습니다만 이게 사실 미국 장도 이렇게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트럼프발 노이즈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레벨에서 자꾸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네.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랭크도 떨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맞고요. 이제 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확실히 그 미국의 업종 수익률도 정확한 것은 작년 10월 말 FOMC 전후로 크게 변화했다. 그때 보시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AI 그래서 사실은 정보기술, 유틸리티,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스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M7하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거니까 다 AI죠, 사실은. 이것이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우측가 보시면은 지금 그 소위 작년 11월, 12월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시면 예. 완전히 바뀌었죠. 정보기술 IT 쪽이 제일 안 좋으네. 예. 예. 사실 제일 꼴찌로 이제 확 물러섰고 반면에 소재, 건강관리, 에너지, 필수소비재, 산업재
결국 원자재 랠리,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필수 소비재는 사실 월마트 효과도 좀 일부 좀 있고요. 월마트가 요즘 워낙 잘 나가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뭐 금융도 이제 사실은 나쁘지 않았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형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 비미국의 또 미국 안에서는 소형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치주스러운 거 스타일 자체가 가치주스럽다는 거는 보시면 소재, 에너지, 산업재, 금융이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낮은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가치주스러운 업종들이 좀 나은 모습, 그다음에 경기 순환적인 상태 그렇게 이런 것이 바뀌는 것 자체가 미국의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뀌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트리거를 준 것이 사실은 그 두 번째 차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까지 아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런 데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도 좀 기술적으로는 과열이지만 두 번째 장표에 보시면 빅스에 대한 벳이 역대급으로 상당히 뭐랄까 쇼벳이 왔다. 이것이 사실은 시장을 좀 더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게 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빅스라는 건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빅스를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막 변동해갖고 빠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빅스를 사는 건데 빅스를 판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것의 배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스에 대해서 숏 배팅이 되게 심해진 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분홍색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의 내려온 수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맨 아래쪽에.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 2년 전 2024년도 7월 초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 딱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딱 있었고 한 달 동안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수준으로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모든 게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강세장 빼시 시장이 만연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마치 배 안에서 거기 탑승객들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파도가 좀 세게만 오면 기우뚱해 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밸런스 있게 펼쳐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적어도 좀 시장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은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사실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4,825. 코스닥도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955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4만 4,700원, SK하이닉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3만 2천 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6만 7,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기아도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5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3%대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1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예상 체결가 19만 3,500원으로 3.7% 약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도 지금 5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삼천당제약 모두 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까지도 일제히 3% 안팎으로 좀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지금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일부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방산주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좀 하단이 좀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분위기고 그 밖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는 좀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낙폭을 또 빠르게 줄여낼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고 글쎄요 예측이 쉽지 않네요. 네. 예. 그래요.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아가면서 가는 게 이제 시장의 속성인데 네.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한국 증시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칙이나 상식이 그냥 이렇게 매번 외면당했잖아요. 그냥 장중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끌어올리고 해서 결국은 뭐 킹스피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궁금합니다. 뭐 많이 바쁠 것 같네요.
지수도 방어해야 되고 환율도 이거 자꾸 1,480원 쪽으로 가. 달러는 지금 약세인데. 맞아요. 달러는 오히려 약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셀 아메리카 어떤 우려가 유럽 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달러는 약세인데 그 와중에 우리 환율은 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참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싶은데 이게 뭐요? 아니 오늘 재밌는 저기 국민은행에서 데일리 리포트인데 우리 환율이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 다 크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고요? 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데 이제 위로 상방 리스크, 환율이 위로 튈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늘 들어오셨으니까 그건데 하방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보면은 이제 무슨 뭐 구매력 평가설이나 재기성 이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장기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건데 그 부분도 그거 하네요. 그 말 나온 김에 우리 송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IMF에서 한국에 대한 환율, 외환시장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는 게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외 자산은 엄청나게 큰데 한국이 그걸 처리하기에는 외환시장의 폭이나 깊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나 달러가 확 이렇게 달러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경고 맞습니까? IMF의 얘기가 소위 이제 시장이 얇다고 하죠. 얇죠. 예, 시장이 얇다고 해서 뭐 그 말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항상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달러 수요가 그러니까 쇼티지라고 그러죠. 항상 달러 수요는 많거든요. 늘 아시죠? 우리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수출하려면 뭔가를 사와야 되니까 수입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실물 경기를 넘어서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달러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말씀 주신 대로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외환시장 자체 규모가 상당히 좀 적지 않냐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이제 아마 좀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지난주에 블로그에서 그 내부의 한 과장님인지가 이렇게 잘 분석해 갖고 달러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주셨는데 좀 시장이 좀 특이하다. 현물은 상당히 지금 약세로 보이지만 실제로 소위 그 외환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걸 이제 빌리는 스왑 트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금리는 역대급으로 좀 낮아져 있다.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달러 빌리기가 어렵다면 스왑 트레이드가 엄청 좀 높아져 있어야 될 텐데. 즉 달러 빌리는 비용이 스왑 시장에서도 높아야 되는데 달러 되게 낮다. 이러면 이건 뭔가 좀 내부의 균열이 좀 괴리가 있긴 한데 저도 있고 보면 펀더멘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이슈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6개월이 상당히 좀 독특하고 특이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그 소위 이제 시계열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신흥국 내에서도 아시아 통화하고 또 신흥국 안에서도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대응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일제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우리나라만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지 않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약세는 이거 어제자까지 기준으로 제가 6개월 환율 상승 하락률을 보인 겁니다. 달러 대비 위로 올라가면 통화 약세인데 대만 달러가 제일 약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인도 루피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끝까지 아주 강하게 진행됐던 데고 소위 미국의 대미 투자 압력이 되게 컸던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뜯기는 나라.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돈은 당장 안 났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나라들이다. 대만 같은 경우는 5천억 달러, 우리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어났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도는 이런 표였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맞선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저 네 나라의 특징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자원 빈국들입니다. 보시면은 뭔가를 장사를 하려면 뭘 사와야 되는 나라들이, 심지어 에너지도 다 사와야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낮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소위 달러 수요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다. 꼭 그 다음에 대만, 일본, 한국은 또 대미 투자 같은 이제 미국 투자 수요도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좀 쏠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6개월간 약세인데
반면에 우측에 가보시면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중국, 위안화는 신흥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다 달러 대비 강세예요.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륜적이지 않은데 저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을 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자원 부국입니다. 사실 중국도 워낙 많이 써서 그렇지 자원이 없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기도 하죠. 그다음에 3조 달러 이상의 지금 사실은 미국 저기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들은 소위 이제 미국하고의 그러한 소위 그 경상수지 이런 이슈가 크게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좀 개장하고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제 13거래일 만에 좀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고 시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채 가격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 떨어집니다. 4,808, 코스닥도 1.8% 하락합니다. 958,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4% 떨어집니다. 14만 3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로 지금 현재 73만 4천 원. 그리고 현대차도 1% 하락합니다. 47만 3,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8% 떨어지네요. 39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합니다. 190만 6천 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1%대 내림세입니다. 현재 16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하락합니다. 10만 3,9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보합권이네요. 130만 8천 원, HD현대 중공업이 3.9% 하락합니다. 61만 6천 원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3.5% 내림세로 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4% 약세입니다. 45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하면서 15만 7,200원, 에코프로도 2.9% 하락합니다. 9만 5,400원, ABL바이오 지금 3% 떨어지네요. 19만 4,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50만 2천 원으로 4%대 하락입니다. 리가캔바이오도 3.6% 떨어집니다. 16만 600원, HLB가 2% 하락합니다. 5만 1,000원, 삼천당제약이 2% 하락하고요. 코롱티슈진이 7만 2천 원으로 2.9%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23만 8,500원으로 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빠르게 지금 코스닥 쪽은 2%대 하락입니다만 지금 이제 유틸리티 섹터 쪽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2.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900원, 그리고 삼천리, 대성에너지도 1.5%에서 2%대 상승 흐름이고요. 한국전력도 66,200원으로 지금 1.2% 올라가고요. GSE가 8% 강세, 서울가스가 5% 올라갑니다. 65,200원 선. 대성홀딩스, 인천도시가스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42개, 상승하는 종목이 126개고 코스닥 쪽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1,40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쪽이 있는 게 스틸파이브 강관업체 쪽.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넥스틸이 23% 급등합니다. 12,89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KBI,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제강이 5% 상승하고요. UST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외국인 그래도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LG전자,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확인이 되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734억 원, 149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91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36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9억 원, 9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2원 30전 상승한 1,480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네요, 많이. 80원을 올라섰나요? 네네. 결국 그러면 12월 24일 그때 이제 개입 시작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레벨까지 와버렸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아까 윗꼬리가 아니고 아랫꼬리 아니에요? 제 아래 꼬리 달로 올라온다고. 아니요, 윗꼬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 생방이다 보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맞아요, 올라오는 맞아요. 종목들. 예, 예. 근데 어제 유럽 지수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가 진짜 아래 꼬리들이 많이 달렸네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한데 오늘 만약에 플러스 만들어내면 진짜 대단한 시장인데 그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플러스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4,842. 확실히 우리 정민 앵커는 지수 수능형 표정이야. 저요? 지금 이제 확 낙폭이 줄어드니까 훨씬 지금 이 혈색도 돌아오고 저요?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이제 아니에요. 심장 떨리는 거 좀 잦아들죠. 저 일일비 하기는 하는데 저도 연륜이 좀 있다 보니까 연륜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는 예. 않습니다. 그러니 아니 대표님 앞서 말씀 주신 내용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아까 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이제 미국 달러가 이게 슈퍼 기축 통화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달러로 모든 걸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양상이긴 한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14년간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달러 초강세 시장이 이제 지속될 거냐 앞으로도 또 뭐 십몇 년씩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신흥국의 통화 강세에서 일정 부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강세로 갔어야 될 과거의 그러한 잣대로 따지면 대만도 지금 작년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금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데고. 대만. 네. 대만이 네.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더 많은 흑자를 보일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둘이 합쳐서 뭐 지금 200조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외환 그 당국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수급으로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뭔가 그러니까 환 자체에서 뭔가 노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다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뭐랄까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투자에 뭔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정말로 좀 실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와 지금 반도체 쪽은 그래도 빠르게 대기했던 매수세가 유입되네요. 지금 보니까.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마이크론은 버텨냈습니다. 맞아요, 마이크론하고 인텔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 아니 그래도 확실히 뉴욕 증시 대비 국내 우리 국장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예. 이제 확실히 저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제 그 소위 법사위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안, 이제 네. 상법 3차 개정안. 네. 아니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면은 1월 달 안에 이제 소위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미 그것이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미국 시장에서 이미 한번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거는 우리만의 이건 이제 다른 나라는 좀 난리가 나 있지만 네. 우리 내부의 수급을 크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뉴스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네 번째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십몇 년간 나홀로 강세장을 보였냐? 주식도 일종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순공급 이게 위로 올라가면 순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순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공급되는 거는 신규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반면에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네. 미국 지금 밑에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잔뜩 있는 것 자체는 저 기간 동안 미국은 순공급이 순감했다라는 거죠. 계속 주식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돈인데 주식 수가 줄면은
소위 주당 EPS 한 주당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거기에 확실히 반응을 했는데 저기간 동안 제가 전에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순증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주식수가 늘 늘어났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큰 변화, 결국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사주 규모를 현재 시가로 하면 한 12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자사주 소각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부는 유예도 되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 복지에 출자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쓰긴 할 텐데 소각하는 것도 일부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상당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국내의 수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1등이 인포바인이라는 회사인데 그 전체 발행 주식수의 58%가 자사주였더라고요. 예. 최근 한 1년간 한 170% 올랐습니다. 기대감만으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안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그 소위 경영권을 보유한 오너든 그 경영진은 싫어하겠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좋아한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옛날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밸류업의 완성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도는 사실은 그런 것이 이번에 1월 달에 마무리되는 것 자체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고 지금은 가는 분야만 가는데 소위 반도체 그다음에 조방원, 로봇, 우주 뭐 요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 작년 여름까지 잘 갔었던 부분, 한동안 쉬었던 게 뭐 지준이, 은행이니 뭐 이런 한동안 쉬었던 예. 또는 좀 저평가돼 있는 PBR 낮은 종목들 이른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이제 마련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뉴스에서 자주 다룹니다만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입니다. 지난번 뭐 RIA 개정 만들어서 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겠다는 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던데요. 어떻게 송 대표님 보시기에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로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 일시적일 수는 있겠는데 그건 구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구멍이.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끝까지 추적해 갖고 그러니까 세금 예. 혜택만 보고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그걸 막을 예. 방법이 과연 예.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비두면 예. 지금은 작년 한 해 하고 지금까지인가 보면 14년간 전 세계 1등을 보였던 미국 시장과 이제 한 해 1등을 보이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서학개미들은 미국에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한 2년 만약에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으면 거기에 이제 환도 좀 제대로 돌아오면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으면 저절로 돌아올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렇게 무리할 필요가 굳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저는 이런 표현지만 약간 좀 금융당국이 약간 이건 뭐랄까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여론 압력에 밀려서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되지 않을까 저는. 여론 압력? 예. 뭐. 왜냐하면 좀 환율이 항상 문제라고 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들으면서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저게 대응책이고 저게 소위 말하는 일국의 금융당국에서 내놓는 환율과 주가 방어의 대책이라는 게 저거야? 도대체 세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트럼프 관세보다 더한데요. 그래서 네. 제가 전에 이제 증권사나 은행 쪽에 그 소위 그 IT 쪽,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전산 쪽 예. 개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고통이 예. 세금 계산하는 그 소위 모듈 만드는 게 네. 제일 어렵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세법이 좋게 표현하면 너무 다양하고 이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누더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이렇게 완벽한 솔루션을 텍스 솔루션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 놓고 봐도 소위 땜 방식 이게 사후 약반문식 그러한 세제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에서는 사실은 저런 것은 굳이 저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번에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것으로 큰 그림에 글쎄. 놓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결국은 다 수익률을 쫓는 거잖아요. 네. 그 수익률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국으로 회귀할 수 있는 연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해서 예.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예. 결과는 본인이 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무슨 훈장 선생님처럼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주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근데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게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궁색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뭔가 좀 궁색해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뭐랄까 클래스가 좀 다른 도대체 양도세라는 정책이죠. 게 부동산 시장 다르고 증시 다르고 뭐 다르고 한다는 게 완전 땜빵용으로 막 그때 나온다는 것이 뭐 알았을 때 대응하시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절묘하게 미국장이 그 오랜 진짜 장기 상승세 끝에 한 1, 2년이라도 뭐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이게 또 의외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말 들었더니 딱 좋은데 수익 실현 잘했고 거의 고점 부근에서 세제 혜택 받았고 땡큐 뭐 이래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만. 네. 아니 지금 코스피가 지난해 사실 이제 국가별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1등이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은 상황에서 어제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래도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평가라면서요.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정도 오면 사실 걱정인 게 야, 이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이제 일부 있으신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도 나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거의 2배 이상 작년 대비 이익 성장이고 나머지도 한 20% 이상 이익 증가는 나오거든요.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도. 그래서 합쳐보면 대략 한 50% 이상 이익 성장이 나다 보니까 주가는 작년 초 대비 지금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한 104% 가까이 올랐는데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향후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냐 이게 이제 예상 PER인데 지금 보시면 다시 내려왔어요. 오히려 거꾸로 주가로 올라갔는데 지금 코스피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 10배 초반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년 평균 수준은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현재의 이익 개선 폭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저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PBR은 좀 올라갔습니다. 1.1배 초반에서 지금 1.5배까지 올라왔거든요. 끝까지 왔어요? 예, 상당히 올라왔는데 1.5가 비싼 거냐?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 ROE나 다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차트 옆에 있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유럽이나 신흥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이게 지금 아래로 같은 스케일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왼쪽에 Y축이 지금 PBR이고 지금 X축이 지금 ROE잖아요. 같은 ROE 수준에서 신흥국의 유럽보다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PBR이 낮잖아요. 지금 여전히 상황. 저평가네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급하게 올라온 감은 분명 있지만 한국 시장이 그렇다고 비싸졌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런 측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급하게 간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도 차이가 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체는 여전히 지금 PBR이 1배 미만의 낮은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한 번은 작년 7월까지 연초부터 7월까지 한번 랠리를 펼쳐지게 했던 그 힘으로 다시 저것이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 왜 내 종목만 안 오르지 했던 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뭐 PBR 얘기만 나오면 우리 그동안에 오랜 세월 0.8은 눈 감고 매수 1.2 정도 PBR 1.2 정도 오면 차익 실현.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실현적인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새 정부 접어들면서 나왔던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그걸 한 단계 끌어올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 1, 2, 3차가 네, 결국은 지금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소위 천장을 예, 더 높여버린 예, 거죠. 그래서 예. 그 천장이 높아진 만큼 이것이 제대로만 굴러가면 충분히 기회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꿈 같았던 뭐 4천 포인트라는 게 지금 우리가 5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4천 가면 20%입니다. 네. 고점 대비. 그쯤 되면
어떻게 더 빠지겠어요? 그 이거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죠, 체급이. 그냥 뭐 웰터급이 되던 선수가 미들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또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준 몫이 워낙 큽니다. 그 그게 안에서.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을 빼면 나머지는 여전히 사실은 느낌상 3천에 머물러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3천이 같은 5천의 느낌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3차전은 상법 개정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까 시청자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뭐? 밑꼬리. 아, 밑꼬리라고 했대요. 밑꼬리. 밑꼬리가 아니고 네. 밑꼬리. 네, 그래서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 근데 이게 그 잘못 듣기에 따라서 윗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못 들렸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아랫꼬리라고 할게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대표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